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의 기준금리 LP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기준금리격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언론 보도로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3월 중국이 LPR을 동결했습니다. 2월과 마찬가지로 따로 움직이지 않고 유지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인민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보여주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1분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1월까지만 금리 인하를 해주고 지금 2월, 3월 2개월 연속 동결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앞으로 중국의 금리 인하는 끝난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3월 동결이 어떻게 된 것이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LPR이 어떻게 산출되느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LPR은 MLF라는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의 금리와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산출되는 금리입니다. 자, 그럼 이 MLF 금리는 무엇인가? MLF,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라는 건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이나 중국의 정책성 은행들에게 담보물을 받고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중장기 자금을 지원해주는 통화수단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3에서 6개월 정도짜리는 거의 발행을 안 하고요. 1년물짜리로 계속해서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LPR이 MLF 금리 더하기 가산 금리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MLF 금리를 어떤 식으로 인민은행이 정해주느냐, MLF를 어떤 금리로 발행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LPR 금리가 발표되기 전 진행된 지난주에 MLF 발행 금리는 지난 2월과 똑같았습니다. 결국 MLF가 동결됐기 때문에 이번 LPR 역시도 동결될 가능성이 애초에 높았던 것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MLF가 낮아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PR이 낮아질 것이야 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좀 기대 심리가 약화됐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앞서 MLF가 동결이 된다면 LPR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대를 좀 낮추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월, 5월 달에 LPR, MLF도 계속 운영이 되고 발표가 될 텐데, 그때도 선행지표격인 MLF를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는 끝인 것인가? 중국이 더 이상 통화 완화 정책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직까지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중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스텝스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첫 인사를 드린 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헝다 이슈가 터졌을 때, 그리고 인민은행이 어떤 식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부터 통화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부터 이제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인민은행에 대한 통화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인민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 터졌을 때 다른 나라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하고 좀 더 기준금리를 낮춰주고 제로금리를 유지한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긴축 전환을 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왔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인민은행은 이전에 이미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정책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고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반면에 인민은행은 더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였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민은행이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사이클 차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피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인민은행이 하고 있는 건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과열을 일으킬 만한 유동성은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경제 사이클과 맞춰서 똑같이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1분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 하단을 받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가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런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근데 지금 미국이라던가 다른 주요국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 같은 신흥국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뭐 자본 유출이라던가 대규모로 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물론 이 논리상으로는 틀린 건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미국이든 다른 나라들이 워낙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왔고 그와 반면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약간은 긴축적인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 금리 차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통화를 공급을 하고 금리를 낮추고 미국이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이 룸이 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폭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강도가 훨씬 더 커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더 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미국 연준에서 하는 말이나 지금 인민은행이 본인들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맞춰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이 금리차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 그러면 인민은행이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통화 완화 정책, 기준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는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쪽이에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이 흔들리게 되면 각 국의 경제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왔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헝다 이슈가 막 불거졌을 때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중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헝다 이슈도 그렇고 중간중간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급격한 위축과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연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에요. 자, 4개월 연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아닌데 더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는 점점 부동산 시장으로 뭐 건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대출을 허가해주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바로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꽉 눌러놨던 게 튀어오르니까요. 실제로 올해 1월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5개월 만에 바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꽉 눌렀다가 조금이라도 놔주니까 바로 본인들이 원하는 반등 효과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 정책 효과라는 건 한 달 만에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월, 3월 정도, 한 1분기까지는 중국 정부가 저는 모니터링을 하는 기간으로 봤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2월 중국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중국 정부의 예상에서 완전히 미스가 됐다라고 봐요. 2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는 중국 정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당연히 조금 더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금리를 낮추지 않고 좀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제가 2분기 중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개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전세 대출을 받던가 저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거나 뭐 전세 쪽으로 들어가거나를 하는데 2월 중국의 개인에 대한 중장기 대출, 즉 부동산 대출 데이터가 2008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합니다. 자, 대출 데이터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건 신규 대출, 내가 대출을 새로 받아서 돈을 그 은행으로부터 받아오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대출을 갚는 수요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즉, 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내다봤을 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빨리 갚아버린 겁니다. 이건 또 중국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요의 위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최대한 심리 자체를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중국 홍콩 증시가 급등했던 그 날이 있어요. 그날 중국의 이제 경제 책사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류허 부총리가 금융안정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 중에서 5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핵심이 부동산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분들께도. 왜 부동산이냐? 방금 말씀드린 이 데이터상의 부진이 이미 나타났고요. 중국 정부는 당연히 한 1분기까지는 완만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의 정책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인 류허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외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당일 중국의 주요 금융부처이죠. 뭐 특히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던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중국의 주요 금융부처에서 모두 다 금융시장 넘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금융부처가 같은 날 이런 단기간 내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건 정말 지극히 오랜만이에요. 이 말은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 부처별로 더 세분화된, 더 세밀화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모든 부처들도 뭐 합동해서 협력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인민은행만큼 아주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부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민은행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유동성 공급이라던가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을 저는 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3월 정도, 한 4월 초중까지는 중국 정부도 데이터를 계속 보겠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하지만 이 심리라는 것 자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한 달 만에 보여졌기 때문에 2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1분기보다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금융안정회의가 완료되고 나서 중국 언론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극히 저는 금융안정회의를 의식한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수요가 쉽게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를 위해서라도 인민은행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 있겠다. 그게 2분기 금리 인하 기대를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단순히 금리 인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MLF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 라기보다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책의 기대치가 충족이 됐느냐 아니면 이 기대치보다 못하고 있느냐 완전히 벗어나 있느냐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이 스텝스를 통해서도 계속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